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예, 곽수정입니다. 이 천안 호두과자를 입에 하나 딱 넣자마자 바로 불이 들어와 버려서 뱉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은 최백호 선생의 성남 아트센터 프록 콘서트를 다녀왔는데요. 금요일 날 방송했지 않습니까? 그죠?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못했던 길 위에서의 작사가 이주엽 씨와도 통화를 하고 2시간 조금 넘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티켓은 당연히 제가 사서 갔지요. 그게 A고 당연한 거고요. 한 63kg 되시는 체격에 올 68의 연세에 그 열창하는 모습에서 저분 나름의 고집과 아집이 참 대단하다라는 걸 읽었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불의의 명곡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입니다. 금요일 밤 도라지 위스키의 짙은 색소폰 소리 한번 들으려면 월요일부터 열심히 일해야죠. 지금 감히 퇴근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예,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 설명을 위해서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국회를 찾았답니다. 앞으로 역사상 처음을 또 얼마나 많이 이야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목적과 내용에 있어서 야당과 입장 차이가 상당히 뚜렷한 것 같습니다. 한번 여당의 입장 들어보고요. 불법 파견 소송에서 현대자동차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라는 이 대법원 판결을 받고도 재차 해고당했던 노동자가 오늘 14년 만에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오지환 씨인데요. 2부에 연결해서 여러 가지 사연들 나눠보겠습니다. 전직 외교부 장관들이 강경화 후보자 임명 지지하는 성명 냈다는 거 들으셨죠? 3부에서 김영삼 정부 당시 외무부 장관 지냈던 한성주 고려대 명예교수로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부에서는 리빌딩 코리아 시간입니다.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의 김준혁 교수와 함께 정조시대 교육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비교해보겠습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임명이 된 것 같죠? 후보자 내정이 된 것 같죠?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야권을 상대로 국회에 직접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추경안과 청문회 대승적 협조를 호소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네,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여야 지도부 면담이 좀 앞서서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을 나누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시간이 길질 않아서요. 한 20분. 예. 대통령께서는 오늘 시정연설한 추경과 그리고 국정공백이 지금 굉장히 길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이 국정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그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셨고요. 네. 또 야당 대표들은 이 청문회나 추경 과정에서 불만족스러운 점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네. 우리나라 공무원분들은 이제 한 10개월가량 대통령이 안 계신 세월 속에서 살으셨는데 좀 갑갑하시겠어요? 한편으로는. 네, 그렇죠. 네.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이 야당 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번 시정연설은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하는 추경안 국회 시정연설이거든요. 그 내용은 일자리 추경으로 한정됐지만 사실은 취임 직후에 야당 당사를 방문하고 또 집권 9일 만에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을 하는 그런 소통과 협치 의지를 보이는 것에 그런 연장선 속에서 야당과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에 비해서 아직 야당에서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야당에서는 반응을 안 보인다고 하셨는데 자유한국당이 특히 좀 유별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글쎄 이제 자유한국당이 지금 인사청문회에 세 분의 후보에 대해서 전체 다 거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것과 연계해서 국회 정상적인 일정이나 그리고 추경 정부조직 협상 여기에 전혀 응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답답하죠. 이게 사실은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를 검증해 가는 과정인데 그 청문회를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판단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세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네. 이게 적합하다는 의견이 훨씬 많아요. 예. 그럼 국민들은 청문회를 보고, 괜찮은 후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자유한국당은 전혀 안 된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모든 의사 일정을 지금 거부하고 있으니까, 네. 저희로서는 정말 답답하죠. 어제 제가 그 아인슈타인의 일대기를 내셔널 지오그래피 채널을 통해서 잠깐 봤는데요. 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러더군요. 독일이 공화정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니까 국민들의 수준에 의해서 정치는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지금 국민들께서는 빨리 문재인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을 해서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대내외 환경을 조금 더 정부가 빨리 정신을 차리고 안정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자유한국당은 자꾸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거나 딴지를 건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 이제 협치를 담당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네. 자유한국당을 막 비판하고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아주 오랫동안 공백이 돼 있었던 네. 그 경제와 안보 정말 위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민생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이제 정치권이나 이 정부에 대해서 안심하고 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좀 해달라라고 네. 하는 게 국민들의 요구고. 예.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이게 나라냐 뭐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한 거 아닙니까? 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보자. 근데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부의 지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시작했으니 저희 당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예. 야당이 좀 협조를 해주는 것이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데 네. 너무 협조가 안 되니까 예. 국민들도 보시기에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야당이 추경 심사 과정에서 조금 더 나은 제안을 한다면 받아들이실 의사가 있으신 거죠? 네, 저희는 이 추경이 함께 풀어가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네. 국민들에게 정말 일자리와 민생에 있어서 해답을 줘야 되는데 네. 저희들이 그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추경안이 예. 혹시 문제가 있다면 꼼꼼히 따져서 그런 예. 거는 없애고요. 예. 또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와 민생을 위한 적극적인 제안을 해오면 네. 그것도 수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추경안 전체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정말 팍팍한 민생을 그리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내놓은 거니까 정부가 네. 내놓은 거니까요. 예.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거죠. 예. 얼마 전에 이원주 원내 수석 부대표 국민의당과 네. 통화를 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일자리 창출 문제에 있어서 추경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로 돌리는 건 좋은데 이게 단기성으로 끝나는 예산 추경이 아니라 20년, 30년 국민연금을 비롯한 수많은 급여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그냥 수사적, 유토피안적인 판단을 해서 추경을 집행을 한다는 것은 향후 정부 예산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추경의 정신은 네. 지금 우리 사회에 정말 부족한 일자리가 사회 서비스 일자리입니다. 네. 이게 1차, 2차, 3차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1, 2차 산업은 있을 만큼 다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네. 거기 투자해봐야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요. 예. 서비스 산업인데 서비스 산업 중에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라고 하는 개인 서비스가 있고요. 예. 보건, 복지, 의료 이렇게 공공 서비스가 있는데요. 예. 공공 서비스 쪽의 일자리가 OECD하고 비교하면 한 300만 개 정도가 없습니다. 그거는 네. 그동안 정부가 국민 세금을 가지고 국민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그런 공공 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일자리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니까 네. 개인 서비스 쪽에서 서로 과잉해서 여기도 아주 지나친 경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네. 해서 어려워진 사람들은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문제를 해결한 이 일자리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지금 부족한 일자리는 공공 서비스 일자리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요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네. 그리고 정부가 추경안으로 내놓은 거는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리가 국민에게 우리의 정책을 설명한 것은 바로 그 부분이고요. 네. 그거를 추경안으로 지금 만들어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토론할 것을 제안드리고 네. 저는 얼마든지 이 추경안에 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좀 본질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예, 또 이런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때 24조를 4대강 개발에 썼지 않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는 소주값 다 올렸고 담배값 다 올렸습니다. 네네. 거기에서 늘어난 세금 규모만 해도 작년에 못 쓰고 남은 돈이 10조가량이 된다고 하는데 네. 왜 또 추경 예산 이번 올해 예산이 400조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 돈이 또 모자라서 돈을 더 추경을 10조를 더 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돈은 다 어디다 세워나가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세금을 새로 걷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세수가 네. 그게 있고요. 또 작년에 쓰다 남은 세계잉여금이 또 있고요. 네. 그거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네. 새로운 세금을 더 걷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0조 남은 걸로 유용해서 지금 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자,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 지금 여론 분위기하고 국회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야당이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네. 야당에서 예. 그분의 자질이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도덕성과 더불어서 자질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지난 토요일 날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그러니까 보수 개혁 정부를 통틀어서 네. 역대 정부를 망라한 전직 외교관 장관들이 강경화 예. 후보자 임명 처리를 국회에다가 간곡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분들이 유엔에서 근무하던 강경화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역량이 어떤지를 잘 아는 분들이거든요. 네. 이런 그 서명은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예. 강경화 장관 후보자가 특정한 정부를 뛰어넘는 예. 그런 지지를 받는 통합적인 인사다라고 예.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자질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전직 외교관 전직 외교부 장관들이 강 후보자가 네. 이미 국제사회에서 검증됐고 네. 우리나라가 당면한 외교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라고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야당이 이렇게 자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네. 이제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된다. 네. 어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적합하다가 62%고 네. 적합하지 않다가 30%거든요. 예. 그것만 보더라도 그게 이제 리얼미터 어제 조사한 건데요. 네. 그것만 보더라도 이제 더 이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우원식 원내대표님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네. 정치를 하심에 있어서 이 여론조사, 설문조사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중요한 참고조사인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여론이 이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여론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청문회라고 하는 거는 네. 공개적으로 그분의 자질과 그렇죠. 정책 이런 것들 또 도덕성을 검증하는 걸 통해서 국민들이 판단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이제 여론은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했는가를 참고해서 보는 지표고요. 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역대 정부의 네. 외교부 장관들이 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충분하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 직접 경험해 본 분들이기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네. 그분들의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종합해 보면 네. 자질 논쟁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정면 승부 세 번째 인터뷰에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하고 인터뷰 안 그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시면 네. 방금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아마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강경화 후보는 후보대로 또 그렇다 치고 지금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네.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도 다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 예. 이분들도 사실은 그 청문회를 거치고 난 후에. 네. 국민들이 어떻게 점수를 주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 네. 합격점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그 문제 제기를 하는데. 네. 저희가 야당할 때 정말 역지사지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도 예. 예. 그 야당의 심정을 잘 알거든요. 최근 10년 동안 저희가 야당을 했으니까요. 예. 예. 여러 국무위원 후보들을 낙마시킨 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그때 지금도 반추해서 생각해 보면 네. 그분들이 청문 과정을 통해서 정말 민심이 이반될 정도의 문제가 있었던 경우 예. 그런 경우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분 지금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나 김상조 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예.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 보고
이 낙마시킨다거나 인청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숫자가 부족해서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말 이해가 잘 안 되죠. 예. 그 단편적인 예로 이런 시니컬한 표현이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말입니다. 네.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 개혁하는 곳입니까? 네, 그렇죠.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 개혁하는 곳이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재벌 개혁하는 곳은 아니고 우리 사회의 불공정 문제를 그렇죠. 바로잡고 공정한 사회로 가게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대개는 힘 있고 빽 있고 뭐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불공정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으로 보면 그런 불공정 사례에는 재벌들이 그렇게 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회를 공정하게 하자 할 때 재벌들이 무척 불편해하죠. 그래서 불편한 사람인 것만은 분명하죠. 근데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제 세 차례 회의를 연계하면서 사실은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여기는 적합이든 부적합이든 보고서는 채택하자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의 의원이 사회권을 쥐고 있어요. 그 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분이 지금 회의를 진행을 안 시켜서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분에게 제가 한마디 조언 드릴 수는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이 하려고 하는 중간 단계의 금융지주사가 삼성생명을 바탕으로 한 금융지주사이기 때문에 재벌 개혁하고는 조금 원화한 표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망이 두드려도 될 것 같은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였습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